나름 여러 갈래 그 도전을 했지만 미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26억일 때 미납을 했다면은 보증금이 10%라고 하면은 2억 6천이 보증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20%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은 이때 21억에서 한 번 또 붙었으니까 보증금은 4억 2천만 원이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미납이 돼버렸고 불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6억 6천만 원을 지금 배당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죠? 6억 6천이죠. 그죠? 한 번 낙찰 또 한 번 낙찰. 그 다음에 이 불허가가 하나 있었네요. 불허가로 2억 7천인 27억이지만 만약에 이때도 20%가 매각 조건이었다면 이때도 4억 2천이 또 있다. 그러면 총 보면은 10억 8천만 원의 그 보증금이죠. 보증금들이 몰수가 돼서 배당금에 포함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가가 27억이기 때문에 이 27억 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배당금은 37억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7억 정도가 배당금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선순위 은행의 근저당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근저당이 보면은 43억이니까 실제로 제천농협은 거즘 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근저당이 많은 사람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 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인 그 이삼경 씨는 지금 최근에 체포됐죠. 아무래도 이 대형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관리자의 과실에 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가격은 넓은 데 반해서 토지 가격은 7억 5천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240평. 240평 정도의 7억이니까 평당 한 얼마 정도 하나요? 500도 안 되네. 얼마야? 400이면 8억 아닙니까? 9억 6천이니까 300 얼마 정도 되네요.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천의 토지 가격은 조금 싸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치고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감정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은 조금 훨씬 세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는 골프장이 있어요. 174평이고 그 다음에 최초로 있었던 건 7층까지가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가 8층, 9층, 옥탑 이렇게 증축을 했습니다. 이 증축은 불법 증축이 아닙니다. 허가를 맡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승인도 2011년 7월 15일 날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축법상에 허용된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다. 그죠. 사용 승인 받으려면 통상 소방점검까지도 같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가기관에서 이 건물은 괜찮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을 한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였다면 여기 다시 한번 사용 승인에 관한 부분이죠. 7층, 8층, 9층. 7층까지는 원래 있었고 8층, 9층이 나중에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유치권 신고를 해놓은 경우가 있던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임차인도 몇 명 없어요. 임차인들도 보면 보증금 2,500 2층에 세신실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 있죠. 2층. 지금 보면은 3층에 이발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500에 30에 계셨는데 이분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3층에 남탕에 계신 사람들을 거의 다 피난시켰던 분이시죠.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3일 전인가 이 2층에 있는 때를 미시는 이 분들은 다 해고를 시켰답니다. 그때. 그 다음에 2층에 그 어떤 점포 있죠. 2층 점포 여기 있다. 점포 2층 보증금 5천에 있었던 이 장미경 씨도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2층에는 직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때를 미시는 분 한 분만 있었다라고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두 분 중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안 좋은 사건에 나온 이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 말해서 괜히 그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해고를 되고 한 분은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은 우선 자기가 그냥 밖에 안 했다가 얘기만 하고 피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층은 반대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남탕산 손님을 다 구했다면 여탕에서도 분명히 새신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피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피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존에 계셨던 점포하시는 분, 새신사 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만약에 며칠만 더 있었다면은 이분들을 피난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내, 가이드 역할을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게 또 하나의 어떤 인재의 원인이 됐다. 물론 이럴 줄 알고 해고를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참 보면은 참 이상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층의 유리문 쪽이 2년 전부터 유리문 자동문이 항상 고장으로 수리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즉시 고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임차인들이 뭐를 전화를 오잖아요. 그럼 저는 즉시 조치를 해줍니다. 즉시 항상 왜냐하면 저희 집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즉시 조치하라고 하지. 돈 아끼면서 막 싸움질하는 주인들도 있고 그러면서 경매 잘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다 악도에 빠지는 길이죠. 자, 여기에서 특이할 점은 정덕영 씨라고 8층 9층에서 있는 분인데 500에 30만 원에 사는 이 사람이 유치권을 5억을 신고해놨다는 점이죠. 누가 봐도 티가 나는 행위죠. 누가 봐도 티가 나는 짓을 해놨다. 유치권 신고 어디 있는 거야? 나 봤는데 잠깐만 찾아볼게요. 잠깐. 정덕영 씨. 여기 있네요. 주의사항에 있다. 자, 여기 주의사항의 유치권 신고 보이시죠? 임차인 정덕영으로부터 5억 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다. 그죠? 500에 30만 원 사는 사람이 5억짜리 유치권 신고했다고 그러면 속아 웃을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38억, 27억, 그 다음에 또 얼마입니까? 또 27억. 이런 분들이 3명이나 잔금을 미납하고 불허가 맞을 정도로, 과연 유치권이 두려웠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이 낙찰을 하고 미납을 처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기 있는 유치권 신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전 소유자,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전 소유자, 이 건의 소유자죠. 지금 경매당한. 이 경매당한 이 소유자가, 소유자 박장희 씨죠. 예. 잠깐만요. 정신이 없네요, 저도. 네, 소유자 박장희 씨는, 신문 기사에 난 겁니다. 임차인 정덕영,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자 정덕영과 지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선 친구 사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현재 충북도 의원하고 또 누굽니까? 이 정덕영 씨가 좀 아는 사이다. 이렇게 학교적 관계로 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지금 체포된 현 소유자는 도의원의 처남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소유자 박장희 씨와 정덕영, 유치권 신고자인 정덕영은 지인 사이고, 정덕영과 도의원도 지인 사이인데 도의원의 처남이 낙찰을 받게 된 사례고, 지금 보면은 3번의 미납 사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20몇 억을 투자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유치권 5억이 두려워가지고 잔금을 미납 처리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정덕영 씨가 낙찰자 중에 한 명에 껴있다는 것만 봐도 거의 다 작업을 친 겁니다. 이거는 100% 작업 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요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해 먹으려고 어떤 이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그잖아요. 500에 30만 원짜리 내는 임차인이 5억 신고하는 것도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은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잔금 미납 사건으로 끌어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과정이 과히 아름다운 과정은 아니죠. 자기들이 찾았다고 했지만, 다만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월세 수익도 좀 극히 많이 떨어지죠. 1억 6,500에 월세 19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도 2층, 3층,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골프 아카데미 있죠? 아까 지하도 있다 그랬어요. 이런 데는 거의 다 직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헬스장도 직영으로 돌린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입이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물에 월세 190 정도는 굉장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직영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날도 소유자인 건물주는 직원 면접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전에 이렇게 때를 미시는 분들을 내보내고 여탕에 해당하는 매점, 점포, 여기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불이 나버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 소유자와의 알력 다툼이나 유치권자로 인한 알력 다툼으로 해서 불이 나는 방화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다만 이제 3일 전에 해고된 분들이 있었다면은 이 2층에 대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피신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분들이 다 계셨다면 이분들이 참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2층이기 때문에 대피실로 피난하면 정말로 5초, 10초면은 그냥 땅으로 내려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이게 안 되려고 그랬는지 참 알 수가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위법성이 있냐 없냐는 한번 볼게요. 등기를 한번 볼게요. 등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시죠?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는 건물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게 빨갛게 줄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이거는 그때나 그랬지 지금은 없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서 2011년, 12년, 그죠? 여기 보면 여기 7층 보이시죠? 제 마우스 돌아가는데 7층 돼 있어요. 그러다 2012년에 8층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죠? 여기 8층 생겼죠? 8층. 그 다음 2013년, 12년에는 8층이 들어왔고 13년에는 9층이 생겼어요. 옥탑하고. 옥탑은 원래 있었구나. 그쵸? 여기는 9층이 들어왔어요. 9층. 2012년에는 8층. 그러니까 이제 뭐 합법적으로 다 해서 작업이 된 겁니다.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또 이런 거 봐도 되지만 건축물 대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복잡하죠? 여기 보면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있죠. 12년도에 여기 증축 허가가 났죠. 건축 디자인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 건물이에요. 이것도. 여기 다 8층.
8층에 대한 허가를 2012년에 내줬고 2013년에는 어딨냐 9층 9층이 안 보이네. 증축 이 아래에 있네요. 복잡하죠? 증축이 이렇게 됐습니다. 9층이. 그러니까 8층, 9층 증축은 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도 합법이죠. 다만 스프링쿨러라든지 기타 등등이 피신을 시키기 위한 행위가 미약한 거가 허점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정도 큰 건물의 사장이 건물주가 이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장이 돌아다니면서 지가 7층에선가 구제당하고 구제를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층부터 올라가면서 빨리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피신 행위도 노력은 한 거는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과히 다소 많이 억울한 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도 큰 건물이 한 1, 2년, 2, 3년 잘 돌아갔다면은 건물에 사장이 붙어 있지 않죠. 이 정도 큰 건물에 어디에서 뭐 사업이든 뭐 놀러 다니고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이거는 인재 플러스 천재가 같이 겹쳐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드라이비트로 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층에서 불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스프링클러를 계속 열어놨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소방이 도착하거나 2층에서 피난할 시간을 많이 벌어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세신사라든가 기타 이제 점포 2층에 있는 여탕에 있는 점포 상가 주인을 내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분들은 지리를 잘 아니까 빨리 선동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2년 전에 있었던 그 자동문 고장 사고가 완벽하게 빨리 고쳐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악연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래서 통상 어떤 사고가 날 때는 몇만 가지의 어떤 우연이 겹쳐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가지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방 제 말만 해도 여러 갈래 길이 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지금 현재 소유자 입장만 볼게요. 제가 볼 때는 현 소유자는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 이분이 낙찰받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유찰 다른 사람 자기 명의로 또 낙찰, 그 다음 대금 미납, 남의 명의로 낙찰, 대금 미납 이런 형태로. 그래서 아마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전 주인과 현 주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소유자가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그림 하나의 그림 아래서 이게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어찌 보면 악연의 씨앗이 됐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부자 마인드, 자 이제 결론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이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종이를 써서 준비를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소금쟁이 회원이 궁금한 걸 여쭤본 거를 답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매쟁이가 이런 물건을 사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이걸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쵸? 이거를 질문을 했던 충전씨도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들이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당연히 사고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감정, 그런 걸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냥 뭐 우리가 재미삼아, 유흥삼아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정보와 정보 전달과 그 다음에 사건 사고를 정리하려고 나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형 사고들에 대한 대형가 화재, 그 다음 대왕 코너의 화재, 그 다음에 의정부 화재, 그 다음에 그 영국의 그ren펠 화재, 그 다음에 그 지금 제천에 있는 이 그 건물의 화재, 이 모든 거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싼 맛에 뭔 짓을 했다가 꼭 이런 일이 나고 탐욕의 결과로 이런 악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도자의 어떤 무능과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들이 이렇게 산재해지는 거죠.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은 물러났지만은 그 사람이 뿌려놓은 악의 씨는 지금도 언젠가는 꼭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럴 때 집권했던 여당이었던 그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들은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반성 없잖아요. 그냥 다니면서 연기만 하는 걸 보면은, 야,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상당히 괴로웠겠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사람이 염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염치가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궁금증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듣자마자 주로 저는 질문을 들으면 곧바로 답이 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답을 하나 조금 더 정교하게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10평짜리를 텃밭에서,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10평짜리를 이렇게 텃밭을 갈군다 하면, 여기에서 50%만 되고 50%들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5평만큼만 농사를 실패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10,000평 정도를 텃밭을 가꾸면 50%를 실패한다고 하면 5,000평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물건이 작으면 사고도 작게 납니다. 투자하는 물건이 작으면, 그러나 투자하는 물건이 커지면 사고가 크게 나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물건이 커지기 전 단계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런 이런 내가 산 물건에서 어떤 게 생겨서 어떻게 일신에 뭐 문제가 생기고 크게 뭐 재산이 탕진되거나 망하거나 하는 일들이 좀 적죠. 적습니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매를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커지려고 하는 거죠. 커지기 위한 것이죠. 그럼 커지면은 반드시 이런 사고가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예외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커지는 게 목표라면은 당연히 사고도 크게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도 크게 온다. 작을 때는 예측할 수 있죠. 거의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커지면 사고도 커지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저 같은 경우도 회사가 작을 때는 배신이라는 거가 어디 있습니까? 배신 하나 해도 직원 하나가 배신해보고 둘이 배신해봤자 영향이 뭐 있을까요? 영향이 없어요. 회사에서 뭐 비밀이랄 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털어서 먼지가 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회사가 커지니까 과거에 어떤 지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명들이 들어오고, 교육생들이 커지고 많아지니까 진짜 별의별 잡스러운 인간들이 너무 많이 꼬이는 것처럼, 그죠? 잡스러운 인간들이 많이 꼬이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회사가 커지면 이런 일이 생기고, 경매권도 여러분들이 경매권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릇이라고 표현되는
그릇이 커짐과 동시에 물건도 커지면 감당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릇은 종직이 많은데 기업만 커지거나 그릇은 작은데 간장 종직이 많은데 물건만 커지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사고가 터집니다. 반드시 이렇습니다. 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그렇습니다. 첫째, 이런 상황이 공포스럽고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 경매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경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원인이 없으니 결과가 없겠죠. 둘째, 그러나 경매 투자는 내가 죽어도 해야 되겠어. 그럼 둘째, 경매 투자를 하되 큰 물건을 잡죠. 이런 물건을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저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만 선업을 쌓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되죠. 하나의 물건을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물건을 선택할 때 마음이 신중해야 되고 선택하고 나서 조사할 때도 다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를 때도 큰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명도 과정에서도 악한 일이 안 생겨야 되고 이렇게 쭉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도공이 아주 정신을 집중하듯이 가능하면 탐욕을 빼고 가능하면 무지를 빼고 가능하면 악심을 빼고 악한 마음이죠. 이런 것, 즉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음식을 만들 때 먼지 안 들어가고 세균이 안 들어가야 되고 때가 안 들어가야 되고 안 좋은 재료가 섞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 훌륭한 요리사가 좋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만큼 여러분들이 이 어떤 부동산을 살 때 이 마음이 정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갈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부자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원인을 계속 담으면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업을 쌓는 방법 말고는 없고요. 굳이 하나를 더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 종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큰 물건은 반드시 위치, 입지, 기운 이런 걸 보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큰 물건은 휘청하거든요. 대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들도 큰 사업을 할 때 단지 전문가들의 분석만으로 사업하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거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큰 물건을 살 때는 이리저리 살피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교육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재미삼아 얘기할 때는 깊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선업을 짓고 네 번째는 우리가 사회에서 본 의정부 화재, 그 다음에 이 제천의 화재 이런 거에서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싼 자재 쓰지 말자. 그죠? 싼 자재 쓰지 말자. 그 다음에 관리. 사람이 많으니까 소방에 대해서 기를 기울이자. 관련된 장비에 돈을 투자하자. 그죠? 불연재료를 쓰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즉 사람이 다치면은 이 큰 건물에서 사람이 다치면 재산이 휘청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안 다치게끔 최대한 노력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관리에 관한 문제, 소방에 관한 문제, 앞에 사람이 넘어지는 문제, 기타 등등. 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 교훈. 이건 지식이죠. 이 지식을 배웠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큰 물건을 샀을 때 타산지석을 삼아서 내 건물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쓰고 투자를 하고 이런 행위들을 게을리하지 말자. 이게 바로 경매쟁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너무 두렵고 좌절감이 들어요. 그러면 경매 투자를 안 할 거다. 그럼 하지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러나 큰 물건은 반드시 큰 사고가 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모든 과정에 선업을 짓도록
부자 마인드를 잘 이해해서 좋은 일이 생기게끔 좋은 원인을 짓도록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별의별 인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항상 좋은 원인을 가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극복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고 빠져나갈 기회가 스스로 자동문처럼 열려서 항상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 이상한 사람들과 인연이 꼬이고 그러면 때마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하고 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런 사고가 날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연구하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대책을 세우고 그때마다 귀결하는 정답은 뭐냐면 선업을 쌓자.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위를 하지 말자. 내가 돈 때문에 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자. 이런 행위들을 늘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죠? 이런 행위들을 늘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야만 큰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도 이 세 번째 이거 있죠? 기운을 보시는 분들을 옆에 두는 이유는 이런 경우에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선업에 대한 원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배우는 이거를 타산지석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큰 건물을 샀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배운 지식으로 철저히 화재하고 수재, 누수를 잘 막고 철저히 그 임차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싼 거 좋아하지 말고 투자하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타인을 배려하는데 시간을 좀 쓰고 항상 생활 속에 지혜를 찾도록 애를 쓴다면 이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불이 그렇게 나가지고 2층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여탕이라서 못 들어갔다. 이거는 핑계죠. 이게 말이 됩니까? 불이 나가지고 쌩 난리 나는데 여탕이라서 못 들어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갖다 두들겨 깨서라도 빨리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뭐 소방관의 어떤 그 소방관이 2층을 깨지 않은 이 행위도 분명하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못을 논하는 게 뭐 이런 고생한 사람들의 잘못은 논할 단계는 아니고 그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은 인력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부자 마인드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말한 몇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타산지석이다. 이런 어떤 교훈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큰 물건에도 과감히 도전하시고 더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별로 좋지 않는 사건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그 생각할 거리를 저는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1, 2, 3, 4 네 가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전달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